그냥 하는 거예요. 숨 쉬는 것처럼. 숨 쉬어야 되는데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아, 나 또 30초 전에 숨 쉬었는데 또 쉬어야 돼. 그렇지 않잖아요. 왜? 숨쉬기는 이미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다 완전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숨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곧 숨이 막혀요. 헐떡거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엄청나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그것이 내가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는 애쓰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그레이트 라이프 치어리더 응원단 글리치입니다. 이 확언은 내게 효과가 없더라고 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확언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제약하는 그러한 믿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약들이 자기한테 존재하는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자기를 제약하는 신념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자기를 제약하는 그런 믿음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제약들은 사라지는 거죠. 자기 개발서를 100권을 읽어도 삶이 똑같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자기 개발서를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혹은 자기 개발 유튜브들 엄청나게 많이 확인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자기 개발서 초창기의 책들은 다들 원하는 대로 믿으면 그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그런 자기 개발서를 보면서 얻고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왜 나는 나폴레옹 힐의 책을 읽고도 부유해지지 않을까? 왜 나는 네빌 가다드의 책을 읽고도 막 끌어당겨지지 않을까? 불만이 생기죠. 막 책을 집어 던지고 싶고. 왜 난 안 되는 거지? 그런데요, 사실 난 안 되는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는 잘못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동안에 여러분은 프로그래밍이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걸어 다닐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밍이 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장 과정에 만일 여러분이 물려받은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에 쓸데없이 한계를 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각인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도 활성화돼서 당신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엄청 훌륭한 기업가예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열정적으로 일을 해요. 그런데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어려워. 돈은 나쁜 거야. 돈이 많아도 세금으로 다 가져갈 거야. 돈이 많아지면 가족들도 친구들도 다 나를 버릴 거야. 돈이 풍족해지면 열정이 식을 거야. 내 영혼도 돈을 뺏길 거야. 이런 식의 자신을 제한하는 그러한 믿음들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신을 제한하는 그런 믿음들은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는 진실도 아니죠. 그저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는 한 진실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기 개발서를 막 100권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온 공식대로 다 따라한다 할지라도 결국 스스로를 해박놓고 있게 될 겁니다. 이 공식들이 형편없어서가 아니에요. 나폴레옹 힐이나 네빌 거다드가 뭔가를 잘못 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제한하는 이러한 믿음들이 그런 성과를 낼 수 없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당신이 뭔가를 진정으로 얻고 싶다면, 뭔가 진정으로 인생에서 뭔가를 해내고 싶다면 이러한 당신을 제한하는 그 신념을 찾아내고 버려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믿는 바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재의식 혹은 이 무의식 안에 새겨져 있는 이러한 신념에 따라서 움직여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할 거예요. 이 말에 동의해. 하지만 그런 제한적인 신념들이 튀어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은 이러한 제한적인 신념들을 다 정화해내고 궁극적으로는 무한한 자기 자아를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요. 자기도 모른 채 자기를 피해자의 입장에 위치시킵니다. 이 피해 의식을 선택의 문제로 바꾸는 것, 바로 그것이 조 비테일이 말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무고하게 프로그래밍이 되어졌어요. 하지만 그걸 치우는 건 당신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비난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지만 우연히 물려받아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제한적인 신념의 프로그램들을 머릿속에서 제거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부모님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모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제로 여러분에게서 유래한 것이 아니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여기서 희망적인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그거 다 치우는데 얼마나 걸려요? 대답이 너무 희망적이에요.
당신이 믿는 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릴까는요, 당신이 예상하는 딱 그만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신 이 동안에도 여러분은 이런 제한적인 신념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무의식한테 말을 거세요. 새로운 이야기들을 해주세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에요. 하지만 당신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들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신념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학원은 나한테 효과가 없더라고. 바로 그게 학원이란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네빌링은 나한테 어렵더라고. 바로 그게 학원이에요. 나폴레온 힐은 사기꾼이라던데요. 저는 이것도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의 제한적인 신념에 붙들려 있었던지 말이에요. 지금 당장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손가락을 한번 튕기면 벗어날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당신이 가능하다고 믿을 때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피해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책임자로 사시겠습니까? 조 비테일이 깨어남의 4단계라고 부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1단계와 2단계를 말씀드릴게요. 1단계는요, 피해의식의 단계입니다. 이 1단계 피해의식의 단계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껴요. 혼자라고 느끼고 아무런 힘도 없다고 느끼고, 걸어다니는 좀비와 같은 거죠. 죽은 채로 걸어다닙니다. 이 조 비테일도 역시나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어떤 순간순간에 죽은 채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알아요. 조 비테일은 프롤로그에서 보셨겠지만 노숙자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 비테일도 이 피해자의 단계가 어떤 것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2단계는요, empowerment라는 단계예요. 자기 자신에게 힘을 주기 시작하는 단계죠. 자신이 생각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원하는 성과를 내려고 이것저것 기술들을 배우기 시작해요. 시각화와 확언을 시도하는 단계도 바로 2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은 이 empowerment 단계에 계실 수 있어요. 굉장히 그래도 좋은 소식이죠. 1단계 피해의식의 단계를 넘어섰거나 아니면 넘어서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2단계에서는요, 행동하기 시작하고 더 긍정적인 결과들을 얻어내기 시작해요. 매우 강력하고 스릴이 넘치는 단계입니다. 조 비테일은 사람들이 이 2단계에 많이 들어서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척하고 나가 떨어진 좀비처럼 사는 피해자가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2단계에 있는지 1단계에 있는지 어떻게 알죠? 이 단계 구별에 제일 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당신이 혹시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문제는 정부야. 문제는 내 가족이야. 문제는 내 이웃이야. 문제는 내 상사야. 문제는 경기야.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책임을 돌리고 있다면, 그건 바로 당신의 피해의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책임을 진다면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대신에 내가 나의 현실을 창조했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 완전히 다른 현실을 창조해내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건 바로 당신이 임파워먼트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바로 이 임파워먼트라는 단계는 무한한 자아에 접근하기 위한 관문의 단계입니다. 현실은 우리 내면의 반영입니다. 이 조 비테일은 세 가지 서로 다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고요. 세 번째는 더 고귀한 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런 거 없다는 것도 신념이에요. 이 신념은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념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개 과거에 비춰서 신념들을 가지고 있게 돼요. 이 신념을 바꾸면 완전히 다른 우주를 얻게 됩니다. 즉, 신념을 다르면 완전히 다른 성과를 낼 것이고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념과 사실을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이 녹음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녹음기를 집어들면서 이 녹음기가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 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녹음기는 나에게 행운을 의미해요. 중간에 소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검은색이고요. 뭔가 녹음을 할 때 씁니다. 아이디어를 녹취할 때 쓸 수도 있고 다시 들을 수도 있어요. 급할 때는 USB 메모리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그러나 저에겐 이제 행운을 의미합니다. 이건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건이 녹음기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녹음기는 행운이야 라고 말할 때 이건 나의 신념이에요. 사실에 뭔가 감정을 투여하는 것, 믿음을 투여하는 것, 이것이 신념이죠. 누군가 돈이 나쁘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사실인가요? 신념인가요? 돈은 교환의 수단이며 부의 측정 기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니죠. 그건 신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신념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볼게요. 저는 사업가가 되고 싶고 혼자 힘으로 자수성가하고 싶어요. 엄청 큰 부를 이루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워요. 우리는 모두 이 말에 동의할까요? 그렇지 않죠. 따라서 이 말은 사실이 아니라 이 사람의 신념입니다. 우리는 신념이 이끄는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시각적인 환상이에요. 사람들은 다들 자기의 신념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따라서 자기의 신념이 강화되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신념을 바꾸면 당신의 인식도, 당신의 마음가짐도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바뀐 신념은 그 신념에 맞는 우주를 당신에게 보여주기 시작할 겁니다. 칼 융도, 네빌 고다드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내부를 거울처럼 반영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당신이 내면을 바꾸게 되면 전혀 다르게 반영이 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3일의 법칙을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당신이 보고 느끼는 바는 대개 3일 안에 이루어질 겁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서술하고 시각화하고 반복하면서 거기에 감정을 주입한다면 보통은 3일 안에 실현이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요, 원하는 것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먼저 시각화하세요. 이것이 집이든 자동차든 어떤 사업의 성공이든 인간관계든 간에 당신은 이 이미지를 원합니다. 이건 바로 당신의 목표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정에 집중하세요.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감정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대상에 집중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상에 집중하세요. 당신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이 매우 중요해요. 이때 그럼 이제 당신에게는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한 긍정적 감정, 즉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반복하세요. 사람들이 비전보드를 만드는 이유예요. 사람들이 벽이나 거울, 컴퓨터 바탕화면, 휴대폰 배경화면 여기에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띄워놓습니다. 이때 감정을 담아서 이 그림을 반복적으로 바라보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잠재의식은 마치 마법처럼 당신이 그 성과를 이뤄내도록 당신의 삶의 방법을 조종할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하는 것 중에 끌어당김을 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 않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노력은 필요하다. 그런데 노력이 뭐죠? 애쓰는 거죠. 애쓰는 건 뭔가 자기가 하기 힘든 것들, 막 숙제하는 것 같은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잠재의식이 뭔가가 주입되잖아요. 그러면 애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걸어 다닐 때 애쓰지 않잖아요. 자, 이제 오른발 30도 각도로 들어 올려서, 그렇지, 바닥에 넘어지지 않게 착지시키고, 왼발은 이미 떠 있어야겠지? 자, 앞으로 무게중심은 오른발에 일단 위치시키고, 이렇게 애쓰지 않잖아요. 잠재의식에 의해서 삶이 조종이 되면 여러분 그 안에서 애쓰지 않아요. 따라서 남들이 볼 때는 엄청 애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애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이제 수능이 끝났는데 제가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지나 보니까 엄청 애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부할 때는 제가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못 깨달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잠재의식이 시키는 대로 내가 지금 그걸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힘들거나 막 죽고 싶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숨 쉬는 것처럼. 숨 쉬어야 되는데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아, 나 또 30초 전에 숨 쉬었는데 또 쉬어야 돼. 그렇지 않잖아요. 왜? 숨쉬기는 이미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다 완전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숨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곧 숨이 막혀요. 헐떡거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엄청나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그것이 내가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는 애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잠재의식 속에 그 프로그래밍을 잘 심어놨다는 말이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셔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당신의 목표를 서술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성과다. 난 이걸 달성할 것이다. 라고 써보세요. 그냥 솔직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문장들을 바라보고 느끼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무엇이 떠오르는지,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게 당신을 막고 있는 건 뭔지. 난 너무 나이가 많아. 난 너무 어려. 난 너무 뚱뚱해. 난 너무 말랐어. 나한테 돈이 없는데? 나한텐 인맥이 없어. 난 학력이 없어.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거 일단 다 적어보세요. 그러면 이 생각들 중에 당신을 제한하는 신념들, 즉 제한하는 믿음들이 발견될 겁니다. 이 다음 영상부터는 이 제한하는 신념들을 깨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구독자 1000명 이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그저께까지는 아무도 신청을 안 해주셔서 이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건가, 제가 이름을 붙였거든요. 라이브 비전보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그냥 벽에 붙여놓는 것보다도 훨씬 더 생생할 텐데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별로 안 좋아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어저께 메일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독자 이벤트로 1명이 신청을 해주신 상태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이제 4일이 남아 있습니다. 4일 동안 제가 이 아래에 나가는 이메일 있잖아요. 이 이메일로 저한테 비전보드로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을 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만을 위한 비전보드를 만들어 드립니다. 온라인 라이브 비전보드고요. 또한 학원이 있다. 그럼 학원도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단 비전보드 한 분, 학원 한 분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조건이 한 가지 필요한데 이걸 제가 온라인에 공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웬만한 신상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된 그런 버전 하나를 더 만들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온라인에 게재해도 된다는 허락을 해주시면 제가 2가지 버전을 만들어서 한 가지는 비공개로 그분께 링크로 전달을 해드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제 영상 채널에 올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조비테일의 뭘 해도 되는 운명 이 책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영상 기대되시죠?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 이게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혹시나 괜찮으시면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는 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라이프 체리더 글리치 응원단 글리치였습니다.